2, 3년씩 기다려서 받게 되는 정보치고는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수준 파악은 해주시겠지만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 같다. 자폐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직접 마주하셨다면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이가 자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시지만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되셨을 것이고,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이름 있는 분께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폐 진단 관련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찾으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그나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향후 5년간 예약이 꽉 차 있으시고, 김북년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향후 3년간, 유희정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향후 2년간 예약이 모두 꽉 차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이지요. 사실 이 교수님들께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소아정신과 병원, 의원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진단을 받기 위해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좋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간 대기한 후 교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 과연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몇 년간의 대기 끝에 실제 유명 교수님께 대면 초진을 받으신 부모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뵙게 되면 아이를 대면으로 만나보신 후 보통 아도스, 카스 등 자폐 관련 검사를 권유하고 다시 재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명확하게 그 특성이 드러난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이 어떠하니 어떠한 치료를 해봐라 등의 정보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즉, 이 아이는 자폐입니다. 아닙니다. 혹은 일정 시간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등의 진단 결과를 먼저 듣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이런 안내를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답변이 되실 거예요. 2, 3년씩 기다려서 받게 되는 정보치고는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수준 파악은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아이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이 어떠하니 언어 치료를 더 받아보아라, 사회성 수준이 어떠하니 사회성 치료를 받아라 등의 정보는 사실 부모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미 해오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보통은 진단받을 때 한 군데만 가시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 의뢰를 하시고 결과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참 이것도 안타깝게도 병원마다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 병원에 방문한 것인데, 어디는 자폐가 아니다, 좀 기다려봐라, 어디는 이건 ADHD 성향이 있다, 어디는 지적장애다 등 천차만별의 진단 결과를 듣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은 더 혼란스러워지시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 당사자가 아니라 주제 넘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을 기다리지 말고 치료를 먼저 더 우선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자폐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 의사 선생님의 지속적인 약 처방 혹은 수술, 경과 관찰 이런 역할의 비중이 높다면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이름 있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실질적인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물보다는 언어, 작업, ABA, 인지 등 치료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약물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진료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받으라 이런 권유는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치료 과정은 어차피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조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조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즉 고정화된 습관이나 루틴, 패턴 등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미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성된 습관이나 생각하는 방식 등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어렵지만 특히 자폐는 이런 부분에 있어 기질적으로 더욱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자폐가 아닐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일단 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등의 생각으로 치료를 미루시며 기다리시기만 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이가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금 당장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교수님들께 자폐 진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진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보다 조기 개입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단을 받지 않고도 부모님들께서 먼저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많은 치료들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생각보다 더 좋은 예후로 아이를 진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폐 아이들에게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성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기다리느라 조기 개입의 기회를 잃는 아이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